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뭉치기는커녕 오히려 분열과 갈등의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단식 후유증 치료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오늘 곧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밀어붙여서 말 그대로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잠시 뒤 2시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고해놓은 방향 그리고 양보하거나 굽힐지 모르는 그의 성정을 감안하면 결국 이른바 장한 그리고 한장의 대결은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입니다.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결정이 잘못 난다면 앞으로 국민의힘에는 이 행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다시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한동훈 제명 사태의 전말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4일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비방했다는 이른바 이 당원 게시판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한 전 대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후 한 전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다며 한 차례 의결을 유예했다가 오늘 징계를 확정한 겁니다. 오늘 최고위 의결은 표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의장, 그리고 신동욱, 김민수, 양향자, 김재원, 우재준, 조광환 이렇게 최고위원 6명을 포함해서 모두 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찬반 표결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명시적인 반대는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우재준 최고위원이 유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우 최고위원은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에 자리를 뜨며 기자들에게 저만 반대 표시를 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생각했다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나왔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제명 의결 직후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라고 말해서 기권했음을 우회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명으로 쫓겨남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이 당원 당규상 원칙적으로 앞으로 5년간은 국민의힘 당적을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제명 결정 이후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정을 두고 정치권에선 천하의 측근 동지 2사람이 천하의 정적이자 원수로 뒤바뀐 정말 영화나 소설 같은 아이러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표결 때도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도 기자들과 일문일답 시간을 갖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의 집무실로 갔습니다. 이렇게 장 대표가 말을 아끼고 있는 건 2사람 간에 얽히고 설킨 악연 때문이 아니겠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023년 12월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통상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맡던 중책인 사무총장의 초선이던 장 대표를 깜짝 발탁하면서 2사람은 처음 인연을 맺었고요. 한 전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부를 정도로 정치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재작년 7.23 전당대회 당시에도 한 전 대표는 장 대표와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다시 한번 굳건한 신뢰관계를 과시했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올랐던 장 대표는 당시만 해도 구주류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한 전 대표가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장 대표는 탄핵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뒤 장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됐고 이후 2사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가까웠던 시절 2사람 모습도 한번 보고 오시죠. 오늘 여러분은 한동훈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오셨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십니다. 네. 아이고, 또.
장동혁의 친구 한동훈입니다. 저는 장동혁이 앞으로 10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정치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께서 하실 일은 하나입니다.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참 민망하죠. 보기에 이게 참 정치라는 게 물론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또 생각할 수가 없는 일들이 여러 군데서 또 이곳저곳에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정치라고는 합니다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저 장면은 지금의 이 상황에 비춰본다면 무슨 정말 블랙 코미디도 아니고 저런 장면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지방선거를 5개월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장 당내 계파 갈등을 불러와서 국민의힘의 자체 선거 전략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거 이건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 시도될지 모르는 범보수 진영 간의 공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두고 내용이 이어지자 그간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대비는 물론이고 이 대여 공세에도 힘을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중진들도 앞다퉈서 이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를 하는 한편 이 한 전 대표에게도 당원들과 당 지도부에 사과를 하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런 요구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이 제명 결정을 계기로 갈등을 봉합하는 게 아니라 균열선이 더 선명해졌다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데요. 한 전 대표 징계 결정을 앞두고 우려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중진들 이야기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현 대표나 또 한동훈 전 대표가 한때는 머리를 맞대고 동지적인 관계였는데 지금 현실은 참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네. 저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이 풀 수도 있고 풀지 못할 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나 장동혁 현 대표가 서로 좀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 휴대폰 문자에 징계하면 안 된다. 왜 가만히 있느냐 나서달라는 이런 문자도 절반 날아오고 그다음에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는 문자도 절반 정도 날아옵니다. 물론 당권파에서는 이번 제명 결정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놓고 지방 문제를 흐지부지 처리하거나 계속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이 지방선거 승리의 걸림돌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뭐 정치 글쎄요, 뭐 9단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뭐 4, 5단, 5, 6단은 되겠죠. 엄연히 지금 제1야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뭔가 정치적으로 내다보는 수는 있겠죠.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다가오는 지방선거 성적이 자신의 대표직 유지에 직접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걸 모른다면 뭐 정치적으로는 하수라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당 안팎의 만류까지 뿌리치고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를 밀어붙이는 데는 뭔가 그래도 나름의 정치적 계산 그리고 수일기가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안팎에선 장 대표가 지방선거 성적 자체보다는 그 이유를 멀리 내다보고 한동훈 몰아내기를 결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현 전국 구도에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최대 정적으로 자리매김한 한 전 대표를 그대로 당 안에 남겨두면 선거 이후 장동혁 체제를 흔들 위험 요인이 있다고 될 수 있다고 보고 미리 정적 제거에 나선 거란 겁니다. 장 대표는 또 친한계가 지금은 강하게 반발하겠지만 집단 탈당 등의 극단적인 분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듯한데요. 친한계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원에 비해 비례대표 비율이 높아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는 점도 이들의 행보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요구해온 한 전 대표를 제거하면서 강성 지지층 결집 효과를 노리고 이를 통해 당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정치적인 계산이 엿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정은하 기자가 소개해드린 그런 관측 분석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여야 그다음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안팎의 정치인들이 내놓는 그런 의견, 그다음에 정치 평론가분들이 내놓는 의견을 언론들이 지금 종합해서 보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린 건데요. 시청자분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지금 나오는 이런 관측만 본다면 또 이런 분석이 만약에 맞다면 결국 장동혁 대표는 보수 진영 전체의 어떤 선거 결과보다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장래라든지 정치적인 이득 이 부분을 더 앞세워서 지금 한동훈 제명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동혁 전 대표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문제도 충분히 제기해 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친한계의 움직임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은요. 잠시 뒤인 2시에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친한계 박정원 의원은 오늘 최고위가 열리기 전부터 제명 결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이유로 한 전 대표를 제명한다면 장동혁 지도부를 다 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당 지도부 등을 공개 비판했다는 이유로 윤리위가 탈당 권유 결정을 내린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당 복귀가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친한계 송석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가 재발 등에 도끼를 찢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친한계 의원들은 탈당이나 신당 창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친한계 내부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해극을 벌이고 있는 정당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해당 행위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를 그것도 연좌제를 고리를 걸어서 가족들이 했다고 하는 거를 걸어서 본인을 지금 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좌제는 우리 헌법이 부정하는 개념이고요. 예. 그런 이유로 제명을 한다면 저는 장동혁 지도부를 다 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제명해요? 현 지도부를? 그거는 예. 분명히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가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오늘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 중이던 이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제명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을 향해서 위헌정당이다, 우리가 진짜 보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31일에도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제 정치권의 시선,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론되고 있는 시나리오 어떤 게 있나요? 네, 앞서 윤리위에서 제명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한 전 대표가 언급한 대로 우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소송을 내서 윤리위 결정을 사법적으로 뒤집는 방법인데요. 다만 직전 당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당 내부 사안을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 한다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예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구시장 선거로 국회의원 자리가 비게 될 경우 한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자력으로 당선된다면 국면을 뒤바꿀 수 있겠지만 단순히 출마하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친한계 의원들이 탈당의 선을 그은 상황에서 당분간 정치 생명에 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 전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 영화를 관람한 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꼭 해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달게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는요, 지난 단식 투쟁 끝내고 나서 그 후유증을 치료했고요. 그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오늘, 그러니까 어제 공식 일정을 소화하긴 했습니다만 당무를 집행한 거는 오늘이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무에 복귀하자마자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을 밀어붙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말이 제명이지 사실상 당에서 쫓겨난 겁니다.
최고위원단 회의에 참석한 인원이 9명이었는데 그 9명 가운데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 1명만 반대를 했고요. 나머지 8명 가운데서는 지금 1명 정도만 기권을 했고 그 나머지의 7명은 다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전 당대표이고 당대표가 됐을 때 어쨌든지 간에 당원들이 직선에서 뽑았던 그런 당수였는데 그를 지금 당에서 몰아내는데 현재의 당 지도부 가운데서 한두 명도 아니고 7명이 찬성을 해서 제명이 결정이 됐다. 이건 쫓아내는 장동혁 대표한테는 물론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강하게 반박을 하고 또 비난을 하겠지만 또 반대로 당권파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나 당심을 잃었으면 이렇게까지 제명 찬성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의견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방선거라는 전국 단위 선거를 지금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에 불리하면 불리했지 절대 의리할 수가 없는 이런 결정을 밀어붙인 장동혁 대표의 속내와 계산이 과연 뭐냐. 여기에 지금 궁금증이 다 쏠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의 순도를 높이겠다. 뭐 좀 그런 거로 보입니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잡음이 일어나는 세력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잘라내고 정말 그 순수한 혈통만을 유지해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 뭐 이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 지금 5개월도 안 남겨놓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4개월입니다. 6.3 지방선거니까요. 4개월 정도 남겨놓고서 여기서 그렇잖아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에 훨씬 못 미친다는 보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에서 국민의힘의 그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지지층마저 이제 다시 또 일각을 허무는 이런 조치거든요. 그럼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이게 지방선거의 승리를 담보하기는커녕 오히려 지방선거의 패배를 더 불러들이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 보이는데도 장동혁 대표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각 언론 같은 데에서는 이제 결국 이번 지방선거는 어차피 진 거고 자 지방선거 이후에 당내 경쟁자를 없애겠다는 그런 포석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글쎄 지방선거에서 완벽한 패배를 했을 때 과연 장동혁 대표의 미래는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자충수였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전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저는 아직도 뭐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사실 강경 보수를 결집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라고 분석은 됩니다. 특히 그 결집의 구심점에 장동혁 대표가 스스로가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의도도 저는 읽힌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사실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 안팎으로 많은 압박과 또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본인이 결국에는 뭐 단식을 마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하는 또 투샷을 또 보여줬기 때문에 그 보수 진영을 결집하고 그 구심점에는 본인이 좀 더 힘을 받고 가겠다. 라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움직임들은 선거를 앞두고 사실 중도 확장을 해나가야 되는 어떤 국민의힘 앞길에는 사실상 굉장히 불투명한 또 한 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